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6일 오늘 예고된 전쟁은 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전쟁이라는 거는 6.25 때 그랬듯이 방심할 때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알고는 계셨을 텐데 최근 시장이 워낙 이제 공포 구간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다들 조금 우려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상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군대가 철수하고 하면서 이제 전쟁 우려감은 좀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연속적으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잠시 후 확인시켜드릴 외국인 수급 그리고 강한 저점 매수로 기세는 만들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리오프닝주를 비롯해서 기관과 세력들의 돈이 일부 섹터에 지금 몰리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자, 지금 타이밍에 대응을 시작하셔야지 결정이 늦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점에서 물리거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저희 회원 2기 모집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적으로 반등 가능성에 대해 평소와 다르게 힘줘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전략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소극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이제부터 좀 대응의 영역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시면 3월과 그 후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을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결단 내리실 시간이고 그리고 먼저 상담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34,800포인트 이후가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33,800까지 가면 좀 피곤해진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미 이 아래 꼬리 길게 단 것으로 보아 반등 구간은 나올 텐데 일단 34,800포인트를 건드리는데 이 위에서 안착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 맞고 저항을 받느냐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아래 꼬리 단 걸 보면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악재가 없으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이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군 철수도 아니고 탱크 몇 대랑 일부 경력이 귀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쟁 리스크는 확실히 완화되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에서도 계속 대화로 우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가입만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린 팔 벌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협상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미국 PPI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미국은 높게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거 시장에서 신경 안 쓰는 분위기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대신 중국이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CPI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국이고 미국은 소비국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일부 선행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에 오늘까지도 해서 어제도 밤에 새벽에 좋았고 미국 지수 좋았고 오늘도 긍정적인 뉴스로 시장을 이제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우지수 34,800포인트 회복 그리고 나스닥 또한 14,000포인트가 관건이다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밀려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바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최근에 좀 약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2750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회복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밀리는 구간에 오를 때 만기 영향력으로 덜 오른 것처럼 밀릴 때 조금 덜 밀린 영향이 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덜 오르고 덜 밀렸다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대신 2750 이탈한 기분 나쁘니 이 구간을 회복할 때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급 동향은 양호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선물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섰다. 연속적인 매수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뭐 8천 계약 이상도 계속 매수하고 했었는데 마감 동향에서 뭐 기관 투자들도 이 선물 매도를 가져갈 이유는 없겠죠. 기관이 크게 줄이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만 보면은 개인만 하락 포지션 잡고 있어요. 선물 5천 계약 이상 매도하고 옵션 콜옵션 4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 상승 포지션 이렇게 크게 청산을 했다. 외국인은 57억을 상승에다 베팅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50억 이상이면 적어도 40억 이상이면 그래도 규모가 조금 나오는 규모죠. 외국인들은 위쪽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외국인들은 하락 포지션을 또 청산하고 있다. 어제 포지션 자체는 하락 쪽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좀 돌아서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2,800억이나 매수를 하고 기관도 1,200억 매수를 했는데 오랜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240억 들어오면서 오늘 저점 매수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온 수급적으로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이거 밀려 내려와도 만약에 여기 저점을 또 깨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지금은 약세 구간 줄 때는 확실하게 신용 잔고 털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진짜 움직임이 아니다. 900 아래쪽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고 900 아래쪽 내려가면 이제 저점 찾으러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900 회복되면은 뭐다? 우려감 끝날 수 있다라는 거. 900 회복돼서 다시 이탈하진 않아야겠죠. 900만 회복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려감은 끝난다.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900회 회복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저점에서도 최근에 밀린 만큼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오늘 4.5%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있던 만큼 4.5%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강하게 전환되고 이 추세가 강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뭐 연속적으로 내일도 뭐 급등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일은 뭐 이제 오늘 정말 강력하게 올라왔으니까 살포시 쉬는 구간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내일은 뭐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뭐 860 중반 정도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럼 물론 유지해주거나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요.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바뀔 건데 그동안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고 조기금리 인상도 지금 시장이 거의 0.5% 인상하는 것까지 그 대다수가 반영이 돼 있죠. 실제로 0.5%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50bp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출렁이면 완전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제 매는 맞았으니까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전일 뭐 나스닥이 좋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삼성전자 매매하시면은 안 된다.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3만 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죠. 어제 잠깐 이탈했다가 오늘 바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뭐 PSK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주는 뭐 대표 종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들도 좀 안정적인 종목들 있죠. 사이즈 좀 되는 종목들, 뭐 LX 세미콘이라던가 한미 반도체 아니면은 좀 작게 내려가도 뭐 테스트, 테크잉, 네페스, 유니테스트 이런 아니면 원익아이패스도 좀 사이즈가 되죠. 이런 종목들 대표 종목들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랑 이 반도체 얘기하니까 뜬금없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되는 sek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갤럭시나 아이폰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 올라가면 동생이 뭐 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움직이면은 삼성 전기가 뒤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MLC 쪽. 그래서 삼성 전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움직여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거기에 스마트폰 관련 주이기도 하죠. 여기에 뭐 파트론, MC넥스, 뭐 드림텍, 나무가, 뭐 자화전자, 인탑스, 뭐 아모그린텍 등등 종목은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 쪽도 마찬가지. 아이폰 뭐 SE3 쪽 본다라고 하면은 LG노텍 이게 선호하시는 쪽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쪽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갤럭시 쪽이나 아이폰 쪽이나.
LG노텍이 대표 종목이고 BH, 하이비전 시스템, 더보현자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LG노텍 그때 저점이다, 저점 시그널이다 말씀드리고 18만 원에서 말씀드리고 이미 2배 넘게 올랐다가 충분히 휴직 취했죠. 32만 원 회복돼야 되는데 이 구간만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32만 원, 36만 원 박스권이고 36만 원 넘어가면 다시 뭐 좋은 모습 보이겠죠. 그래서 LG노텍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뭐 나머지 종목들 하시면 되고 그래도 역시 대장은 LG노텍이다 생각하시면 LG노텍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지금은 타이밍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게임사들 블록체인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뭐 NFT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이런 추진 소식이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한 4% 올랐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위메이드 그룹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뭐 제일 강했죠. 위메이드 맥스, 뭐 펄어비스는 도깨비 이후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가장 뭐 기대되는 쪽 중 하나고 종목 중 하나고 그리고 뭐 컴투스 홀딩스는 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위메이드랑은 좀 다른데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렇게 컴투스 홀딩스 이런 전체적으로 NFT 블록체인 쪽 그리고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이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뭐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뭐 반등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참고하시고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 부분이 전일 말씀드린 대로 9만 명 넘어갔어요. 뭐 이러다가 10만 명도 넘어갈 기세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체크하기로는 이제 8만 명 넘어서 9만 명 정도 올라온 걸로 봤는데 9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확진자 이렇게 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뭐 혈장 치료제도 그렇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살포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십자 그룹 쪽이 좋았는데 녹십자 MS가 오늘 뭐 가장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녹십자 이 무거운 종목도 반등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동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점 찍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 대표적인 종목이죠. 진단키트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휴마시스 대표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해서 뭐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있는데 오늘 소폭 반등 정도는 나와주는 모습이고 여기에 뭐 액세스바이오나 메디아나 같은 종목 메디아나도 원격 진료 쪽으로는 항상 뭐 누누이 뭐 수년간 강조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7,000원까지 급등 후에 7,000원까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뭐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좀 위쪽을 쳐줄 수는 있겠죠. 8,000원을 넘어가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쟁 리스크 완화되니까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는 9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잘하면 1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위중증 환자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어요. 200명대에서 이제 300명대로 올라오긴 했어도 뭐 크게 어마어마하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다시 500명 넘어서 뭐 1000명대 뭐 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역시 오미크론은 좀 약하다라는 거, 독감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계절 독감 관리 얘기가 나오겠죠. 확진자 수가 조금만 완화되면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 기본이고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뭐 GKL이라던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 롯데관광개발은 오늘은 좀 약했죠. 그리고 이제 모두투어 뭐 항공주 나왔으면은 이 뭐 여행주는 당연히 나와야겠죠. 모두투어를 비롯해서 여행 관련주 뭐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뷰티 쪽 TJ 미디어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매도의 영역이지 이거를 뭐 새로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으면은 괜히 불안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 급등 전에 매수를 포착하거나 아니면은 시작하는 지점에서 포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쉬는 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파크도 지금 아예 살아나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6,000원 구간 지금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6,000원 회복된다, 그럼 다시 한번 7,000원대, 9,000원대도 노려볼 수는 있다라는 거. 일단 6,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 저점에서 멋지게 반등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공연을 앞두고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3월 10, 12, 13, 3일 동안 서울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죠.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뭐 반등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지. 일단 27만 원 구간은 넘어와줘야 되고 30만 원 정도는 30만 원에서 이제 중간 저항이고 33만 원 요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7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만 원을 단위가 바뀌지만 이제 중간 저항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27만 원 회복되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54,000원 돌파하면 이제 사실 출발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가 건재하고 그동안 잘 버텨줬죠. 그리고 빅뱅이 또 이제 한 명 나가고 완전체로 4인조로 컴백한다는 이런 소식 여러분도 최근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실제로 컴백해야지 더 좋겠죠. 정확한 일정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은 조금 더 기대감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YG 같은 경우도 지금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엔터주는 다 좋았습니다.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살펴봤더니 다시 원전 가동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석탄을 줄이고 LNG를 돌리려고 했는데 LNG 가격이 인상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공경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원자력 의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라는 거.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에 이제 뭐 앞장서야 되는 입장인데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거 탈원전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지금 뭐 자기네들은 이제 책임론에서 쏙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언론 플레이가 슥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산중공업이 15,000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반등하려는 뭐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8,000원 정도는 회복해 줘야 그래도 조금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반등을 시작했고 그 외에 뭐 한전산업이라던가 한전기술, 에너토크,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 뭐 등등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은 좀 좋은 이슈, EU 쪽에서 좋은 이슈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영향력으로 좀 하염없이 좀 밀린 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쪽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쪽도 뭐 시장 영향력이 크고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 외쳤었는데 뭐 탈원전처럼 이쪽이 또 잘 그렇게까지 빠르게 바뀔 수는 없죠. 계속 뭐 진행은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수소를 메인으로 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기차로 전환했듯이 요 두산퓨얼셀, 뭐 동아화성, 이제 일진아이솔루스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뭐 코트라에서 세계 주요국 수소 경제 동향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9.2% 성장할 거고 뭐 많이 성장한 데는 뭐 10%도 넘을 거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핑계거리가 됐고 두산퓨얼셀도 35,000원이면은 이제 저점 기존에 이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저점을 한번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중바닥 모양 찍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아화성이나 LG나이솔루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수소 관련주들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플라잉카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뭐 이게 에어택시에도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미래기술 쪽으로 스마트카 쪽으로 뻗어가는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종목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 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드론 관련주들이 이쪽으로 많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뭐 베셀이나 기산텔레콤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붙고 있는데 이게 내일 하얏트 호텔에서 에어택시 정책 로드맵을 이제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리 기대감이 좀 올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올해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장 쪽 계속 얘기 나오면서 이 작년에 로봇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플라잉카 쪽도 계속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데이가 테슬라에서 먼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로봇 택시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인 거고 여기에 한술 더 뜨면 이제 플라잉카 얘기가 또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장에 버진 갤럭틱이었나요? 한 장에 뭐 티켓을 5억에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도 그냥이 아니고 플라잉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택시 정책 로드맵 소개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분간 이제 한 번씩 이제 순환매 돌면서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보시라고 했던 종목들 많이들 움직이고 있죠. 자, 우양 한번 볼까요? 우양 말씀드린 지 꽤 됐는데 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올라왔죠. 벌써 6,000원이 왔는데 이제 한 차례 정리할 것이냐 더 들고 갈 것이냐의 고민의 단계예요. 그럼 분할로 조금씩 줄여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줄여가시면 되겠죠. 이제 잘 정리하는 것만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충분히 만족할 만큼 목표할 만큼 많이 좋아진 상태로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도 되고 그리고 뭐 더 들고 가실 분들은 6,000원 유지하면 보유 6,0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이 외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뭐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렸죠. GSE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관련주 굉장히 12월에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모습 보여드렸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나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고점을 돌파해가면서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풍산하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쪽 하면 비철금속 쪽도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또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주동환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뭐 TJ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 다음 출발 종목들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주 이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 뭐 우양 얘기하니까 한국맥널티도 생각나는데 이런 한국맥널티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피 가격 인상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동안은 준비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구간이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수급적인 동향 최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이번 3월물에 롤오버된 물량 말고 그냥 순수하게 매도 나왔던 물량을 좀 청산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이제 선물 매수를 롤오버 했으니까 상승 포지션 결론적으로 상승 포지션을 다시 한번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외국인들 수급 바뀌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은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코스닥 뭐 4.5% 올라온 거 보면 아시겠죠? 이게 너무 과하게 밀었다. 과하게 밀어내린 이유는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거고 전쟁 리스크나 이런 거 뭐 영향은 있겠지만 핑계거리죠. 과하게 밀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느냐? B2, 영끌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니까 빚을 조금 줄여라. 신용잔고는 좀 줄이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좀 더 밀어내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올라올 때 코스닥은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밀릴 수 있고 올라올 때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존에 준비해도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구간이었는데 이제 전쟁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장이 아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3월까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갔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준비는 지금 해야 된다. 3월 넘어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이미 시장이 바뀐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면 늦어요. 바뀌기 전부터 대응을 준비해서 대응을 서서히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조금 보수적이었던 움직임 이제는 봉인 해제를 하고 저희도 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구간이고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구간이 왔으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지금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